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교환 법칙, 그리고 결합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법칙. 일단 이 두 가지가 중학생 때 나오죠.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처음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배 법칙도 아마 배울 거예요. 분배 법칙.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교환과 결합만 배울 거고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데 그냥 뭐랄까 말을 잘 이해 못해서 뭔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쉬워요. 일단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쓰는 이유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중학교 느낌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법칙들이 성립하면 이제 교환 법칙을 써서 풀고 결합 법칙을 쓰면서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겁니다. 물론 나중에 좀 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더 뭐 심오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일단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 교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을 겁니다.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보고 사실 말이 무슨 말이야? 뭐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는 당연히 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했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2 더하기 3이나 이제 3하고 2를 교환합니다. 위치를 바꿀게요. 3 더하기 2나 어때요? 결과가 서로 같죠? 결과가 서로 같아요. 5. 이것도 5. 결과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되게 쉬워요. 끝이에요. 이게 교환 법칙.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방금은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3 더하기 6이 3이랍니다. 10 더하기 6이에요. 그리고 6 더하기 10을 하나 서로 어때요? 같죠? 이러면 당연히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10 더하기 6이 어려우면 6 더하기 10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왜 굳이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했냐면 잘 봐요. 이번엔 3 빼기 1이에요. 한번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빼기인데 교환을 했어요. 1 빼기 3이에요. 결과가 서로 같습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같지 않죠. 그죠? 3 빼기 1은 2고요. 1 빼기 3은 마이너스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뺄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 알겠죠? 그럼 하나만 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게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사칙 연산 중에서 하나 더. 뭘까요? 바로 곱셈이 있겠죠. 그죠? 한번 곱셈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곱셈. 3 곱하기 2나 교환합니다. 교환해요. 2 곱하기 3이나 어때요? 서로 결과가 같죠. 그럼 이걸 보고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알겠죠? 나중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닫혀 있다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이건 이제 중학교가 좀 더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볼 겁니다. 뭐 닫혀 있다. 혹은 뭐 닫혀 있지 않다. 뭐 이런 말도 볼 텐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사실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요 말만 하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뺄셈, 뭐 나눗셈, 뭐 곱셈 말은 했지만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건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결합 법칙은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합 법칙. 결합 법칙. 자, 결합 법칙. 근데 뭔가 왜 글씨가 안 써지죠? 글씨가 예쁘게 안 되네요. 자,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쉬워요. 이번에도 일단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덧셈.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사실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 계산하는 순서가 뭡니까? 계산하는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괄호를 쳐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1 더하기 2를 먼저 해요. 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3을 해서 6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1 더하기 아이고 하얀색으로 했네. 그런데 1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 제가 이걸 먼저 결합을 해서 풀 거예요. 2 더하기 3을 먼저 합니다. 5예요. 5 더하기 1을 먼저 합니다. 6이에요. 그럼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쉽게 풀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2 더하기 1 더하기 99예요.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덧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결합을 해서 결과도 같다라는 거죠. 물론 2 더하기 1을 먼저 한 다음에 99를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1 더하기 99가 좀 더 편해요. 왜? 100이잖아. 그죠? 그래서 100 더하기 2 하면 102잖아요. 이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번외로 또 생각해 보세요.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말고 또 다른 거에 대해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곱셈이겠죠. 그죠?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계산하는데 1하고 2를 먼저 계산하나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계산하는데 2하고 3을 먼저 계산하나 결과가 어떨까요? 같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그럼 곱셈에 대해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A 곱하기 B 곱하기 C 그리고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괄호가 작 돼 있고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보고 결합 법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책에는 이런 부연 설명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쭉 9 더하기 10까지를 더하랍니다. 자, 지금은 다 더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물론 이걸 계산한 값을 찾는데 그냥 쌤 저는 1 더하기 2 3이고요. 3 더하기 3 6이고요. 6 더하기 4 10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래요. 그래도 좋습니다. 답은 나와요. 그렇지.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성립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되어 있는데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교환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교환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나 두 번째로 계산한 결과가 서로 같기 때문에 교환이 성립해요. 덧셈은. 그죠? 그런데 교환을 할 때 조금만 더 머리를 써보자 라는 거죠. 조금만 더 머리를 써서 하면 이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먼저 쓰냐면 1하고 10 다시 말하면 뭐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1하고 10 그죠? 그리고 또 2하고 9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면서 먼저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3하고 누굽니까? 3하고 8 그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쭉쭉쭉 짝짝짝 이어서 그죠? 그러면 4하고 7 5하고 6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방금 교환 법칙이 쓴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막 교환을 시켜도 덧셈은 다 성립하니까요. 그죠?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덧셈이기 때문에 덧셈은 또 뭐도 성립한다? 결합도 성립하잖아요. 결합. 먼저 풀어요. 1 더하기 10 그 다음에 11이니까 여기다 2 더해서 풀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13 더하기 9 22 해도 돼요.
당연히 틀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더 편하게 풀려고 어떻게 한다? 결합을 한번 잘 시켜보자. 어떻게 결합해볼까 했더니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니까, 결합시켜서 보니까 좀 더 쉽다라는 거죠. 결합을 해보니까 11, 또 11, 또 11, 또 11, 또 11이는 거죠. 11이 5개네요. 55.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좀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자 억지로 좀 만든 그런 문제죠. 물론 이 문제 풀 때 이미 이렇게 푸는 걸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한 알게 모르게 덧셈의 결합법칙을 썼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다? 교환법칙이라는 건 덧셈끼리 이렇게 있을 때 위치를 바꿔서 덧셈을 해도 결과가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덧셈이 다 있어요. 어떤 걸 먼저 괄호를 치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립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